후보자님께서는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해서 맡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주시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내신 한 부장판사가 선관위 공무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난다. 한 달 내내 법원 업무만 한 내가 무슨 선관위 사정을 파악하겠냐. 결제만 줄줄이 해준다고 언론에 고백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장이 섞인 발언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과연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한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현명하게 논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지금 후보자님 의견을 묻는 건데 국회로 공을 떠넘기십니까? 당당하게 소신을 말씀하셔야죠.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해서 맡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주시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겸임하실 때 당연히 상근직이 아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법관은 업무 부담 면에서 아마도 가장 바쁘고 타이트한 직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걸 같습니다. 네. 법관으로서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할 때 바쁜 직무 때문에 선관위 업무 파악이나 지휘 등의 한계를 느끼신 부분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내신 한 부장판사가 선관위 공무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난다. 한 달 내내 법원 업무만 한 내가 무슨 선관위 사정을 파악하겠냐. 결제만 줄줄이 해준다고 언론에 고백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장이 섞인 발언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비상임직이 상임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직 법관이 비상근 파트타임식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현재의 구조와 관행, 이런 관행으로는 선거 사무 전문성은커녕 책임감 있는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처 입장에서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간섭도 덜 받고 또 판사인 선관위원장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하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민원도 차단하는 방패막이로 쓰이는 경우도 도로도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현직 법관이 선관위 사무처에 의도하지 않은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전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년에 아주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선관위의 아빠 찬스, 자녀 특혜 논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속구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고요. 당시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던 노정희 당시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께서 사전투표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속구리 투표, 자녀 특혜 의혹, 이런 몸살을 앓자 중앙선관위 자체가 TF를 열었는데요.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지금 현재죠. 비상근 체제였던 선관위원 상근화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상근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 또한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9명의 선관위원이 투표로 선관위원장을 뽑고 선출된 선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선관위에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 방안과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받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헌법을 찾아보니까 대법관 또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송구하게도. 그래서 그럼 법률 사항, 입법 사항이라면 최근 들어서는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또 조합장 선거까지 선관위에서 맡고 있어서 그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과연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한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진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현명하게 논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된 것이 국회에서 아닌가. 논의할 사항이 꼭 지금 후보자님 의견을 묻는 건데 국회로 공을 떠넘기십니까? 당당하게 소신을 말씀하셔야죠.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네, 근본적으로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하게 되면 권력 분립의 원칙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하는 거와 법관은 법관으로서 임무에 충실을 해야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듯 그러시지 않겠지만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거가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아빠 찬스 나오고 속구리 투표 나오고 그러니까 상근하지 않으니까 와치 하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법관은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선관위 내부에 있는 그런 국민들이 다 차마 정말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요. 현직이 아니고 법조인이 필요하다면 전직 법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법관들이.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각급의 선관위가 현직은 하지 않고 뭐 전직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근직을 현직 아니고 전직 법조인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상임으로 처리하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생각까지는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법관 스스로 어떤 식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업무가 많아졌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 업무가 많아졌다고 유무실하게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